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배런스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오는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규제 크레디트, 비트코인과 새로운 생산시설 등과 관련된 수치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배런스가 보도했다. 배런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해 3분기에 8억 달러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고했고 이후 석 달 동안 주가는 약 860달러로 2배 이상 올랐다. 이후 분기 영업이익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860달러에 달했던 주가는 640달러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 팩트셋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월가는 테슬라가 115억 달러의 매출에 주당 94센의 수익을 보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테슬라 강세론자들에게 호재는 월가가 2분기 영업이익을 8억 3,5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는 테슬라가 한 분기에 2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인도하는 첫 번째 분기가 될 전망이다. 실적 발표가 소화되고 나면 수익의 질에 대해 강세론자와 약세론자들의 논쟁이 끝없이 벌어질 것이라고 배런스는 전망했다. 예컨대 테슬라가 매출을 올리는 한 가지 방법인 탄소 배출 규제 크레디트 판매와 관련된 사안이다. 탄소 무배출 차량에 부여되는 크레디트를 다른 완성차 업체에 팔아 5억 1,8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이는 테슬라가 실적 전망치를 웃도는 데 도움이 됐다. 크레디트의 통상적인 판매 금액이 얼마인지와 언제 그 금액이 고갈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항상 일어난다. 결국 강세론자와 약세론자 모두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자체 개발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테슬라의 크레디트 수익원도 쪼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의 문제도 지적됐다. 테슬라는 1분기 비트코인 보유량이 소폭 늘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4월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반토막이 났다. 소폭의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 포지션이 청산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진단됐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이 지속 가능한 동력을 사용할 때 가상화폐의 대금 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테슬라의 새로운 독일 공장과 텍사스 오스틴 시설의 자동차 인도 시작 시기도 알고 싶어 할 것으로 진단됐다. 오스틴 공장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제작할 예정이다. 구독 형태로 판매하기 시작한 테슬라의 운전자 지원 소프트웨어 판매와 충전 네트워크가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전망이다. 머스크는 이번 주에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가 향후 다른 전기차에도 충전 네트워크를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9%가량 하락해 각각 17%, 15% 오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에 뒤처져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에는 112% 올랐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과감한 오토파일럿, 굴곡 심한 곡선 주행도 거뜬. 테슬라의 보급형 SUV 모델 Y를 타봤다. 외관은 일반 SUV보다 차체가 낮은 크로스오버 차량에 가까웠다. 실내는 뒷좌석과 트렁크 공간이 모두 널찍했다. 트렁크 내 전동 버튼을 누르니 뒷좌석이 덜컹하고 좁혔는데 대다수 미국 차처럼 180도로 완전히 젖혀지진 않았다. 계기판이 없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중앙 대형 화면 왼쪽에 주행 속도와 내 차와 주변 차량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돼 오히려 편했다. 모델 Y는 전기차의 회생 제동 기능이 기본 적용돼 있고 운전자가 강도를 선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달리다가 가속 페달을 떼면 갑자기 감속한다.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페달 하나로 가속과 감속을 하는 원페달 시스템에 가깝다고 생각하니 익숙해졌다. 시승차는 퍼포먼스 모델로 공식 제로백이 3.7초다. 가속력과 조향 반응성은 나무랄 데 없이 좋았다. 차체가 낮아 승차감도 안정적이었다. 반자율 주행인 오토파일럿 기능은 다른 경쟁차들보다 조금 더 과감했다. 시속 60km 정도에서 굴곡이 심한 곡선 주행도 잘했고 옆에서 끼어드는 차를 인식하고 감속했다. 목적지를 설정해 두었더니 필요할 때 차선 변경을 권유했다. 깜빡이를 켜자 스스로 옆차선으로 옮겼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 고속도로 출구로 나가야 할 땐 스스로 차선을 바꿨다. 주의차가 많을 땐 작동하지 않았다. 다만 이런 기능을 구현하려면 테슬라가 900만 원대에 판매 중인 FSD 옵션을 구매해야 한다. 모델 Y는 국내에서 롱레인지 모델과 퍼포먼스 모델만 구매 가능하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차기 아이패드 올레드 탑재 확정. 삼성 LG 디스플레이 납품. 애플이 차기 아이패드 신제품의 액정 표시 장치 대신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기로 확정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패드용 올레드 디스플레이 공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차기 아이패드에 탑재할 올레드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 최근 올레드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파인메탈 마스크 인장기 투자를 위해 일본 다이니폰 프린팅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현재 유일한 스마트폰용 올레드 공급 업체다. 다만 스마트폰 이외의 스마트 기기용의 경우 LG 디스플레이도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공급하고 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애플 아이패드용 올레드 수요가 높아질 것을 감안해 자체 IT용 올레드 설비 투자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의 올레드 디스플레이 시장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도해왔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시리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를 단독 공급해왔고 애플 아이폰에도 납품하는 등 시장을 키워왔다. 반면 LG 디스플레이는 최근 애플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향후 올레드 디스플레이 관련 협력을 키워갈 것으로 예상된다. LG 디스플레이는 오는 2023년께 출시할 폴더블 아이폰 시리즈를 겨냥해 관련 디스플레이 개발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현재 애플은 대형 디스플레이를 갖춘 차세대 아이패드 신제품을 내년 또는 내후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1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을 강조한 아이패드OS 15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 컨설팅은 애플의 올레드 태블릿 시장 진출로 2024년 글로벌 올레드 태블릿 시장은 1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클라우드 PC, 윈도우 365 8월 2일 공개. 구독형 OS 시장도 MS가 접수할까? PC 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신제품 출시를 앞뒀다. PC에 OS를 설치하는 기존 구축형 제품과는 차별화되는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OS 윈도우 365다. 지난 15일 연내 파트너 컨퍼런스 MS 인스파이어 2021에서 소개된 윈도우 365는 기존의 윈도우와는 다소 다른 성격의 제품이다. 사용자의 PC가 아니라 클라우드상의 OS를 설치, 인터넷을 통해 OS에 원격 접속하는 개념이다. 완전히 새로운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나 서비스형 데스크톱은 정보기술 업계에는 다소 익숙한 기술이다. MS는 윈도우 365 출시 이전에 자사의 클라우드 애저를 기반으로 VDI를 서비스하기도 했다. 애저 버추얼 데스크톱이다. 다만 애저 버추얼 데스크톱의 경우 이용하려면 이를 설정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했다. 애저 버추얼 데스크톱 대비 윈도우 365는 운영 편의성을 대폭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윈도우 365가 눈길을 끄는 것은 해당 제품이 구독형 OS 시대의 개막을 알릴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와 비교하면 이해가 쉽다. MS의 원드라이브나 구글의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의 마이박스 등은 스토리지를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윈도우 365는 OS 자체를 클라우드로 제공한다. 웹브라우저 등을 통해 가상화된 OS에 접근할 수 있다. 윈도우 365와 같은 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 급부상한 재택 원격 근무를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곳 어디에서나 사무실 PC와 같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상사설망의 취약점으로 보안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VDI 등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다. 윈도우 365는 오는 8월 2일 첫 선을 보인다. 기업용 제품이다. 추후 개인용 서비스로 확장될 여지는 있다.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윈도우 11과 어울러져 PC 이용 패러다임 전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제기된다. 윈도우에 대한 대항마로 리눅스 기반의 개방형 OS를 무기로 내세운 국내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막 태동하기 시작한 구독형 OS 시장에서 등장한 공룡 윈도우 365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넷플릭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잘 나가나 했더니 유료 가입자 많은 북미서 감소세.
넷플릭스 신규 가입자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하지만 신규 가입자 증가폭이 둔화하며 미래를 낙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2분기 신규 가입자가 전분기 대비 154만 명 늘어 전체 가입자가 2억 918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신규 가입자를 100만 명 안팎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웃도는 수치를 내놨다. 특히 아시아 지역 신규 가입자가 전체 신규 가입자 중 66.3%를 차지할 만큼 아시아 지역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지역별 신규 가입자 수는 아시아가 102만 명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남아메리카가 76만 명,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19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북미 지역의 역성장이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북미 지역에서는 오히려 43만 명 감소했다. 북미 지역은 유료 가입자 수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반갑지 않은 수치다. 넷플릭스 측은 3, 4분기 북미 지역에서 신규 가입자 수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가 수익 비율이 높다는 점도 부담이다. 최보원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 12개월 선행 PER은 44.6배로 월트 디즈니, 텐센트, 페이스북 등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월트 디즈니 PER은 38배, 텐센트는 27배, 페이스북은 23배로 모두 넷플릭스보다 낮다. PER이 높다는 것은 주당 순이익에 비해 주식 가격이 높다는 점을 뜻한다. 여기에 올림픽으로 시청자를 빼앗기고 스트리밍 시장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악재로 꼽힌다.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이날 넷플릭스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 넷플릭스는 하반기 신작에 기대를 건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콘텐츠 제작에 차질을 빚어 수급에 영향을 미쳤지만 하반기 인기 오리지널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등 다수의 신작이 공개된다. 또한 게임 시장 본격 진출을 선언했다. 이날 넷플릭스는 게임을 새 콘텐츠 목록으로 삼고 있다며 추가 비용 없이 구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최고 운영 책임자는 넷플릭스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용민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앞서 게임 산업에 도전한 애플, 알파벳, 아마존도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게임 산업 진출이 주가 상승을 이끌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